뭐 네이버 라인이 일본의 그 우리 제1교포인데 이미 그분은 국적은 일본 국적이죠. 예. 그렇게 50대 50으로 지금 합작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일본으로 기여한 우리 한국인 그분이 갖고,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네이버가 전담하는 그런 50% 지분으로 합작해서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우리는 다음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지금 명쾌하게 잘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일본 진출해서 이게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뭐 사실상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거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시장들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급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 아니에요.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고, 그걸 우리 네이버라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엄청난 파생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죠? 또 카카오에서 뭐 수많은 그 수익 사업을 창출해내는 여러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플랫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렇듯이 이 라인이 일본에서 그렇게 해 나갈 건데, 일본 정부 측에서 보면은 이게 한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게 첨단 디지털 시장 중에서도 이게 솔루션 시장이죠. 그죠? 이런 플랫폼 시장을, 인터넷 플랫폼 시장을 한국 기업이 지분 50%나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고 싶은데, 빼들고 싶은데 핑계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24만 개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요청하는 게 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당국은 시정 요구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라. 시정 요구가 들어가니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돈이 들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라 이런 거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못했을 때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런 행정 조치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정상적인 행정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지분 내놓고 나가라 하는 이런 지금 요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통상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통상 조약들이 맺어져 있고 외교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압박과 압력이 들어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모르는 척 이렇게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했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왜 이리 일본에게 저자세이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가?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가 뭐 때문에 좋아져야 합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좋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 좋아진 게 있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뭔가 일본과의 문제만 있으면 대통령은 또는 대통령실은 입을 닫고 조용한 거예요. 마치 일본 대변인처럼 또 하거나, 집권당인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묵묵부답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복장이 또 터지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총독부 정부냐, 도대체 이거 뭐 미치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이 정부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가 무능을 넘어서 일본한테 굴종적이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이익, 국가의 이익, 우리 기업의 이익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이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네이버에 대고 있는 거죠 정부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일본 정부의 이제는 외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죠? 외교적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협정, 상호 호혜의 문제를 위반하는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대처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지금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또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많은 보복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중 여론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세계의 보편적 교육 질서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속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또 외교부 뭐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인들이 불안해하는 거 사실이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해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는 뭐 지금 역대 뭐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데 이런 게 역대 최고의 관계냔 말이죠. 우리의 이익 이렇게 빼앗기고 침해당하는데 이런 게 최고의 관계란 말인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일본의 총무성이 주도하고 있어요. 일본의 총무성은 우리의 행안부나 과학기술정통부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일본의 총무성입니다. 그 총무성 장관이 또 누구냐 했더니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의 외고손자라는 거예요. 고손자인데 외할아버지 쪽으로 2등 방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2등 방문의 핏줄이에요. 자, 2등 방문이 조선반도를 뺏어간 핵심 원형 아닙니까? 한일 불법 합방에, 그죠? 그럼 그 고손자, 외고손자지만 그 고손자가 지금, 그죠? 인터넷에 있어서의 영토를 또 뺏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복장이 터집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복장이 터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너가 이해해라, 이런 수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정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민들의 이 답답한 마음 풀 길이 없어요. 하루하루 누적돼 가고 있죠. 점점 임계치에 다다라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이 이렇게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 뭐 하냐 말이죠.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요. 민방위 교육, 사이버를 하는 민방위 교육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현된 지도가 나왔어요. 자료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두고두고 일본한테 나쁜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일본한테 다 퍼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도 또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해도 뭐 말이 없고 오히려 우리 예산들에서 홍보해주고 방어해주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재에 사이버 교육 교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겨우겨우 이렇게 구축한 라인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들고 말이죠. 이 윤석열 정부 비판 좀 했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선동 정치를.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정말 복장이 터지죠.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간다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경고하고 저희들도 경고합니다.